자기 그림에서 매력을 발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남의 그림을 보면 너무 매력적인데 제 그림에선 매력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리면은 최소한 6시간, 그리고 이제 조금 퀄리티 좋으면은 막 30시간씩 그리고 막 그러는데, 그때쯤 되면은 처음에는 좀 이뻐 보였던 것도 안 이뻐 보이게 돼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랑 영화도 30시간 보면 질립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내 그림 자체에 감동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나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는 다른 팬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내 그림에는 원래 감동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본격 상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 더 딥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한 명씩 잡고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표현을 너무 좋게 해주셨다. 그림이 엄청 달콤하다고.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따뜻하고 달콤하고. 자, 근데 이제 본인은 그림 비율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트렌디할지 감이 안 와요. 보통 이렇게 질문이 한 번 왔을 때는 질문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일지 한번 이야기를 깊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트렌디할지 감이 안 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트렌디하다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각의 흐름대로. 그러면은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그림과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깔끔한 표현법을 모르겠는 느낌. 묘사가 야매로한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내 그림은 야매로 그렸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려야지 트렌디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지 않아요? 깔끔한 거랑 트렌디한 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계속 여쭤보고 있냐면은요, 트렌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신경이 쓰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도 컬러감이면 상당히 트렌디한 편입니다. 색감도 상당히 좋으신 편이고, 연출 그리고 선을 고채도로 이렇게 띄우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지금 유행 최첨단이에요. 지금 유행하는 건 사실 다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왜 자기는 자기 그림을 보면서 트렌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인식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트렌디한 게 문제가 아니겠죠. 내 그림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남의 그림은 훨씬 나아 보여요가 더 정확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의 그림은 이미 트렌디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림 너무 트렌디하고 색감 너무 따뜻하고 예쁘다고. 근데 자기 눈에만 지금 트렌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림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동생 나님이 생각하신 트렌디는 뭘까? 약간 아마 머리가 살짝 막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점은요, 그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자기가 약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엄청 강한 캐릭터였다.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도 지나가면서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남의 그림이 더 신선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이제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판단법은 다른 분들이 무슨 감상을 주시는지를 보고 약간 거울처럼 판단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지금 기법이 진짜 트렌디해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얼마나 자기 그림을 트렌디하게 만들고 싶어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그림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 비율이 들쑥날쑥하고 완성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림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동생 난님의 장점이 지금 여러분들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색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강력한 장점이 있으면은요, 다른 요소들은 있잖아요,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돼요. 왜냐면 장점이 하드캐리 하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더 좋아진다면, 그래도 나는 비례를 더 잘 맞추고 싶어, 인체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그림은 더 좋아지겠죠. 그거는 더 좋아지는 거지, 이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배워서 가려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기에는 뭐 이 사람은 색깔은 뭐 그럴듯한데 그거 말고 뭐 인체도 별로고 막 구도도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이분 그림 색깔 너무
예뻐. 근데 여기서 인체를 잘한다 하면은 색도 이쁜데 인체도 잘해. 이런 식으로 뭔가 플러스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 그림 그린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꼭 하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한 능력치가 있다고 쳤을 때 최소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치. 그러니까 이것보다 낮으면은요 조금 걸리적거려요. 그런데 모든 능력치는 최소를 딱 넘는 순간부터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괜찮은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같이 장점이 하나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나머지는 최소치만 사실 챙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은요 이거가 하나하나 다 꽉꽉꽉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마스터하려고 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기 눈엔 자꾸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단점들이 실제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다. 질문 안에 의도를 찾는 해안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무슨 질문을 하는 거지 하는 상태로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직설적으로 그대로 대답을 하면은 오히려 안 풀리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읽어보고 대답을 해드려야지 좋거든요. 자기가 자기 그림의 장점을 인지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찾아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그림 남한테 보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그림인 것 같아. 나는 절대로 그림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로 그냥 문 다 닫아놓고 그림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매력을 키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 그림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보고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율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 그림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가장 본인의 매력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에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아이네스님께서 혼란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글 자체에 혼란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어서 오늘 나이네스님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떡해. 지금 이 글 자체에 감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한번 제가 먼저 대신 읽을게요. 몇 년 넘게 혼자 그림 독학을 하면서 지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의 그림체를 참고하면서 그림을 그린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림이 늘어가는 게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고 하루하루 픽시브랑 트위터를 매일매일 뒤져가면서 제 그림과 다른 사람의 그림을 비교하며 슬럼프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무언가를 참고하지 않으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나는 그냥 카피범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옷주름이나 머리칼 채색마저도 밑색을 칠하는 것까지도 색상표를 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림이 안 이뻐 보이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진짜 엄청 많이 고생한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많이 찾아보고 다른 분들 그림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네. 내가 여전히 모자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냥 약간 픽시브 랭킹 같은 데 보면은 네. 정말 너무너무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 걸 참고하면 더 잘 그려지겠지?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너무 예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계속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머리카락 찔레 표현이나 흩날린 표현 같은 게 너무 예쁘고 비 표현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이 사람은 배경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나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다 그림 싹 다 뒤져보면서 한번 찾아보고 나도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 모작도 몰래 하고 그랬는데 그냥 별로 늘지가 않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충분히 좌절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해요. 예.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려면 잘하는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혼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레바퀴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되게 안 좋은 사이클이. 잘 그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랑 같은 라인에 있다는 생각부터 조금 버리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왜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을 딱 많이 보잖아요. 많은 작가분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 작가 한 명 한 명 전부 다 나의 라이벌처럼 느껴져. 그냥 내가 인터넷 조금만 하면은 막 수백만 명씩 있는 거 아니에요. 몇백 명을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겁이 나고 난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애초에 그 사람들은 나랑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잘 그리는 분들
진짜 와, 이 사람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지? 하는 분들 10중 8구 경력 5년, 10년이에요. 그 사람들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때 제가 처음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너무 지금 다람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20레벨이 200레벨을 라이벌로 두는 느낌이군요. 와, 그러니까 그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애초에 라이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같은 업계의 상사야. 선배들. 아마 나이네스님께서도 그림을 보다 보면 항상 모든 사람이 진짜 다 잘 그리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 나랑 비슷한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 사람들 발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라이벌이 될 사람들이야. 잘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러면은 이분들을 본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본받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분들은 내 선배인 거니까. 라이벌이 아니고. 맞아요. 약간 우상으로 삼아야 할 그런.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네. 돼. 어차피 그분들은 계속해서 나한테 멀어질 거야. 근데 나는 계속 그걸 쫓아갈 거야. 정신 차려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렇다고 해서 안 부럽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봤을 때 마음이 또 안 불편하진 않아.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하면서 또 이 마음이 또 불편하단 말이야. 나요. 계속 생각이 나요. 앞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부러워하세요, 그냥. 아, 나 이 사람 그림 부럽다 라고 생각하세요. 또 열등감이라는 건 결국에는 오기는 와. 안 올 수는 없어. 근데 그때 나는 열등감 안 느낄 거라고 생각할수록요, 이 마음이 내 뇌를 잡아먹어요. 그 느낌 알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그냥 인정하는 게 더 빨라요. 인정해서 그래, 나 부러워. 하지만 언젠가는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거야. 지금은 부럽지만은 앞으로 좀 더 힘내자, 좀 더 그리자.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하는 버릇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게 듣는 것만으로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해야 돼. 근데 한 번 이렇게 딱 한 번 입으로 읊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그래, 나 지금 좀 부러워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그만큼 더 노력을 할 거야 라고 나한테 말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셉니다. 만약에 내가 열등감을 느꼈을 때 나 열등감 안 느낄 거야, 나는 더 그냥 열심히 해야 돼 해다 보면 이게 사람이 주저앉아, 그 자리에.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연습하려고 했던 거 못하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펜 들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결국엔 나의 열정이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근데 만약에 나 부러워, 맞아, 나 부럽고, 그런데 괜찮아, 내가 언젠가는 저 자리에 내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한 장 더 그리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음이. 아, 저 상파 자리는 이제 내 거야. 제일 안 좋은 거가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꾸 자학하면은요, 주저앉게 돼요. 나 스스로가 주저앉게 돼. 그러니까 나를 주저앉게 만들지 마세요. 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주저앉히냐면은 보통 우리 윗세대 어르신 분들이 애들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간에 얘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부터 해요? 야, 너 이거 가지고 지금 될 것 같으냐?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금 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주저앉혀요, 실제로는요.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아, 맞아요. 너무 옆에서 막 책찍질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파도 그냥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 진짜로. 그냥 안 하고 싶고 억지로 하면서도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 막 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자기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쵸?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약간 좀 정신이 확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뭐다?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꼭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처럼 나한테 그러지 말자 하고. 저를 좀 더 아껴서. 그렇죠. 이게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아끼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그거야. 그 다른 사람 그림 그릴 때 내가 카피범인가 하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베끼면 파쿠리 될 것 같잖아요. 파쿠리도 솔직히 능력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로 파쿠리가 되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야. 진짜 노력해야지 파쿠리가 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사람 그림을 다 이렇게 늘어놔. 한 사람 딱 정해서 그 사람 그림을 다 늘어놔. 그 사람 그림체 이거 눈 그리는 방법 다 복사해야 돼. 근데 지금 나이네스님께서는 여러 명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파쿠리가 되게 힘듭니다, 되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파쿠리도 은근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파쿠리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파쿠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일이다. 일부러 하려고 노력을 해야 파쿠리가 된다. 저 피플스님께서 말씀하시네. 가장 완벽한 카피범, 위조지폐 생산자. 맞아. 그러니까 위조지폐도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파쿠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일이다. 일부러 하려고 노력을 해야 파쿠리가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위조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악질인 거야.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노력을 해서 악질이 내려고 한 거니까.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네, 한번 꼭 해보시고 다음에 좋은 결과 있으면 한번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달려올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밤늦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화이팅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내 그림은 부족함 덩어리라고 생각했고 2월에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스터디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2월, 3월까지는 말 그대로 제 몸을 갈아가면서 그림을 계속 공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대충 밥 먹고 침부터 화장실 가끔 가는 시간 제외하고 저녁까지 하고 저녁엔 2시간만 쉬고 새벽까지 달렸어요. 덕분에 몸은 완벽하게 망가졌고 어리석게도 기본기를 위해 들어간 곳에서 목적이 뒤바뀌어서 공부가 목적이 된 것 같아졌어요. 수련하면서 창작도 중간중간 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찢어버리고 싶은 결과물이 나와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과 번아웃과 우울감에 빠져서 매일 밤만 되면 울면서 어거지로 클튜 열어서 공부하겠다고 하다가 때려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했던 내 노력이 잘못된 것 같고 스터디의 기본 목적들을 기본기만 배웠다면은 지금의 내가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림을 놓으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만둬버리면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물거품이 될까봐 계속 그림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림에 끔찍하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공부를 하러 가는 게 맞는지 한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난 세월에 후회감과 무력감,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라고 여기 적어주셨어요. 그림 공부하고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그림 더 잘 그려보자 했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갈수록 이제 좀 목적이 뒤바뀌고 그림 때문에 이제 번아웃 오고 우울증 오고 막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지고. 근데 내 그림은 이제 부족함 덩어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막 몸을 갈아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림이 빨리 늘고 싶었어요? 발전한 모습을 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칭찬도 들어보고 싶었지. 약간 티더라는 대사인데 티아워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처럼 이제 되고 싶어서 それで文化祭でライブしてみんなからチヤホヤされるん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그림 정말 잘 그리시다, 그림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 듣고 싶었다는 거네요. 저희 가족이 제가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셔서 그것도 조금 바꿔보고 싶었고 가족들이 본인의 그림 그리는 거에 부정적이어서 가족들한테 조금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림이어야 했어요? 왜 다른 거가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4개월 됐잖아요, 지금 한지. 왜 먼저 시작 안 했었어요? 사실 딱 쓰면서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는데 그러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4개월 된 건 아니네요. 낙서 하면서 조금씩 그렸는데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한 지는 4달이 됐다는 뜻이네요. 근데 그러면 뉴비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계기라고 할 만한 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들려줄 수 있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그림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들어가려니까 금손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림은 너무 잘 그리고 거의 무슨 뭐 프로급 수준으로 그리는 게 있어가지고 나도 좀 잘 그려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글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은 너무 과해. 내용이 과해. 전체적으로 제 몸을 갈아가면서 그림을 계속 공부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했죠. 덕분에 몸은 완벽하게 망가졌고 이 부분을 딱 읽고 왜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게 효율이 없거든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공부 같은 걸 한다고 칩시다. 수능 공부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막 흔히 얘기해서 막 밤샘 공부해가지고요, 코피 빵 터졌다, 3일 안 잤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거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요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멋있는데 솔직히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왜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요, 그 다음 컨디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공부 특징이 2, 3일 확 이래 공부했다가 2, 3주를 쉬어. 왜냐면 이제 완전 소진돼가지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려고 해도 다시 이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거였으니까. 원래는 그냥 위에서 무던하게 가는 게 실제로는 효율이 더 좋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급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그런 생각 조금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남들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진짜로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느낌을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가 극단적으로 하면요. 이때 집중력이 잘 안 생겨요. 생각보다. 집중력이 평소보단 높아졌을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평범하게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에 비해서 이 순간적인 집중력이 그렇게까지 높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집중력이 안 생기고 그게 갑자기 훅 꺼져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그리고 과하게 과로를 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과로가 좀 쌓입니다. 과로가 쌓이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강한 신체에 강한 마음이 쌓인다. 뭐였지? 아,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좀 있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신경질적이 되기 시작해요. 별것도 아닌 거에 화가 나기 시작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의 결과물이 이거 같이 보여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다 찢어버리고 싶다고 얘기했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아, 나 그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한 번 더 해보자. 야,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막 찢으면은 그거 화가 났다는 거지. 파괴 욕이 들었다는 거는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과로에서 온 결과물이 온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 화가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공포를 증폭.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번아웃과 우울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공부할 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 과하다기보다는 마음이 과해.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면서요. 다른 사람처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들어갔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내 눈에는 공부에 이제 성과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더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더 해야 된다고 해서 돼요?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상상을 해봐요. 내가 생각하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실력이 되고 싶어 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 느낌이 하나 있죠.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측해 봅시다 한번. 1년? 짧게 봐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 1년 내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 2년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한 장 안 그려진다고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1,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든 많이 엄청 많이 그릴 거죠? 연습할 거죠?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넘어지면은 내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야. 만약에 길거리를 가다가 내가 못 본 구덩이가 있었어. 내가 그걸 가다가 여기 발이 빠졌어. 근데 빠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야 되죠. 에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빠졌더니 못 보고 이거를 빠져버렸네. 나 여기를 가면 안 되는 것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이 가다가 헛디딜 수도 있지. 과한 거는 약간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좀 타고나기로 열혈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과하고 상황적으로 주변이 그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야지 앞으로 긴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엑셀이 밟아지는 대로 밟아진다고 그냥 사고 나면서 오히려 앞으로 못 가면은 안 되니까 살살 밟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컨트롤이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뭐든지 너무 극단적이야. 행동도 극단적이고 생각도 너무 극단적으로 해요. 나 이거 그림 못 그렸으니까 나 이제 재능 없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잘 생각해봐. 솔직히 화가 났을 뿐이야. 그거는 내가 이거 그림 하나 틀렸으니까 나 완전 망했고 그림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마음이 조금 화가 나서 그래. 그거를 본인이 가라앉히는 법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대하지도 말고 연습 문제 5개 틀렸다고 해서 난 앞으로 이제 5문제 절대로 못 맞추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알아가면서 5문제를 다시 공부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차분히 하나씩 해야 돼요. 이 두 마인드가 사실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은 물건 사달라고 소리치는 아이랑 솔직히 비슷한 마인드야.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근데 엄마가 안 사줘. 그러면은 엄청 서럽잖아요. 나 좀 사줘 저거. 나 진짜 가지고 싶은데 나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점점 확대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나 저거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사주긴 했지.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사줄 사람이 나한테 없잖아요. 어른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해보자. 이게 이제 어른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씩. 마지막에 이제 3번째, 커뮤니티 안에서 잘 그렸다는 소리 듣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정받고 싶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여기서 높은 계급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러면은 막혀요. 이거를 목표로 하면은요, 본인이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충족할 수 없는 욕구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영원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준 거 말고도 그냥 나 혼자서 나만의 이유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치더락에서도 보치도 관심 욕구에서 밴드 멤버들이랑 잘 되고 싶다라고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감정이 너무 치닫지 않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번 기회에 배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거를 중심으로 조금씩 앞으로 걸어보자 라고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다독여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조금 정리가 돼요. 어느 정도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저는 나이에 비해서 실력이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주변과 비교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림은 열심히 그려왔지만 친구들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혼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봤지만 성과라고 부를 만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이에 비례한 칭찬만을 들어왔더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선 어른이 되면 나는 가치가 없어지는 걸까? 나는 그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 어린 나이에 성과를 빨리 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 생각이 제 목을 갉아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14살입니다. SNS 팔로워가 많거나 원하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을 타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조금 친구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을 받는다는 게 어떤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노 콩쿠르에 들어가서 우수상을 받거나 그림 대회 같은 걸 나가서 상을 받거나 하는 등 나이에 비례한 와 진짜 몇 살인데 잘 그린다 같은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기분이 좋긴 한데 나 어른이 되면 나이에 비례한 칭찬을 못 받고 그렇다고 어른이 돼서도 우월하고 할 정도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른이 되면은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칭찬 못 듣고 인정받지 못한 생활을 지낼 것 같아서 그런 게 무서워요? 네. 우선은 본인이 무서운 거는 이 실력 그대로 성장이 안 할까봐 무서운 거지 정확히는. 왜냐면 그때 그렇게 되면은 자기 나이에 비례해서 그때는 이제 평범한 거니까. 근데 진짜 발전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일단 거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로 발전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 계속 그리면서 연습할 거죠. 네. 약간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돌려야 돼. 내가 칭찬받는 건 좋은데 영원히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막 너무 고민이 돼. 그거는 한편으로는 그 칭찬이 이제 너무 과하게 좋은 거야. 사실 이제 너무 과하게 좋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집착하게 되거든 사람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예 괜찮기는 좀 힘들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원래 사람은 조금씩 불안해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행복할수록 그게 행복이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일단 없애려고 하지 말아봐요.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안 불안해. 사람들이 칭찬해줬어. 그냥 다 좋아. 난 오늘도 칭찬받았네? 그러면은 나 이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있어 되겠네? 하면서 이제 맨날 게임만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걱정했던 그 미래가 진짜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거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아픈 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아볼래요? 내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힘들지만은 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그릴 수 있는 거야. 초반에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싶구나 잘하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조금씩 화도 나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한테 좀 말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이런 느낌으로. 불안을 크게 키우지 말고 일단 타이르고 그거를 힘으로 바꿔서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시죠? 그림 한 장 더 그리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더 그리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또 생각보다 더 앞으로 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남들이 이제 상 타는 거 이런 거 너무 부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러울 수 있지. 근데 자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가 진짜잖아. 그러면은 이기에 이렇게 생각해본 거 어때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가죠. 네. 열심히 해서 고등학생 때 그림 대회에 나가보는 건 어때?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자기가 지금 계속 열심히 한다면은 그때는 대회에 좀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고등학생 때 그런 공모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해두면 되잖아. 그러면은 자기는 고등학생 때 더 진짜 타이틀 얻을 수 있잖아.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뭔가 머릿속으로 지금 아니어도 고등학생, 대학생 되고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걸 계속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고등학생 되면 진짜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고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 빨리 지금 이겨야겠다? 아니야. 중학생 때 본인이 이겨도 고등학생 때 이기는 게 훨씬 커. 조금만 아픈 이야기 하나만 해보죠. 지금 못 이기잖아 어차피. 그거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매달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스스로한테 스트레스잖아. 맞죠? 미래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오, 고등학생 때 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 중학생 때 아무리 잘 그렸어도 나중에 성인 되고 나면은 저 중학생 대회 때 1등 했어요 이런 거 자랑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생 때 했다고 해야지 그때부터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기한테 지금 벌써 2년이나 시간이 있는데 시간 부자였구나. 긍정적이라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안 되는 거에 붙잡지 말고 성장통 그냥 그렇게 안고 있으면서 그래 이거로 내가 고등학생 때는 아니면 이제 대학생 때는 그때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잘 그렸고 지금도 잘 그리는 사람이라는 말 들으면서 계속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거지. 지금 어차피 성과를 무작정 낸다고 해도 안 엄청 되잖아. 대단한 게 아니니까.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좀만 멀리 보세요. 원래 세상이 멀리 보면 생각보다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당장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당장 뭔가 해야 돼 하면 계획을 못 짜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계획이 나온단 말이지. 어느 정도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내가 느낀 바로는요. 그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높은 확률로. 근데 이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해주는 일이 많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의 능력치가 한 이 정도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요. 3분의 1 이상을 재능으로 채울 수 없어. 생각보다 그림 재능이 하는 일이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모델은 얼굴 재능이랑 몸매 재능을 좀 타고나야 돼. 근데 그림의 특성이 좀 특이한 게 그림이 훈련의 빈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것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적은 편이야. 특히 다른 거에 비해. 생각보다 반복 훈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초반 스타트가 쉬운 거는 장점이야. 재능이 있다는 거는. 초반 스타트는 그래도 쉽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게 고갈돼. 내가 진짜 천재급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도요. 무조건 부딪혀. 이 순간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 근데 이때 중요한 게요. 여기서 생각보다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처럼 훈련하고 공부하면 된다는 건 내심 알겠지만 그래서 어떤 공부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보통 재능이 좀 적은 사람들은 이걸 이미 이전에 고민을 했거든요. 자기는 여기까지 올라와 놓고 드디어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그 지점부터 감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해요. 내가 무언가를 더 채워야 된다는 느낌은 드는데 겁나는 거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재능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재능이라고 느꼈던 게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걸로 재능 커버하는 사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무조건 부딪혀. 그런 사람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 건 없다고 보면 돼요. 원래 재능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능력치가 아닌데 남들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의 작은 재능이 너무 미운 거야. 막 그러면서 그거랑 막 싸우기 시작을 해. 자기 스스로의 모자란 재능에 대한 미움? 약간 이런 거랑 막 싸움을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림 공부가 안 돼요. 그림을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큰 재능을 타고나가지고 나보다 더 앞서 나갔을 텐데 난 여기서 이 그림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그것만으로도 패배한 느낌이야. 그림 공부를 내가 해야 된다는 느낌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가 진 것 같단 말이야.
이미 지쳐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패닉하면서 그림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고꾸라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에 재능이 있었는데 이걸 못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금 좋아해도 돼. 뭐 좋은 건 좋은 거지. 근데 그거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부터 이 2년 동안 미리 이걸 시작해두면은요. 애초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안 해도 되잖아. 더 안 아프고 바로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 재능을 믿지 마. 원래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재능의 벽을 조금 느낀 거겠지만은 재능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부딪히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이제 안 부딪힐 준비하면서 가면 돼. 알겠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다시 그리고 싶은데 겁이 난다고요? 뭔가 내가 대작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 그리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욕심이 많은 경우가 있고 하나는 자기 실력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할 때. 본인의 실력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역해 그리는 것만으로도 한 2주씩 걸리고 그러는데 나 그림 그려야겠어. 이 캐릭터 옷 디자인도 해야 돼. 색도 좋게 써야 돼. 배경도 좋게 써야 돼. 최대한 게임 캐릭터처럼 엄청 멋있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실력의 한 10단계 이상을 갑자기 그려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수학을 쓴다고 생각해봐. 곱하기 겨우 하고 있는 실력인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되게 어려운 미분 적분을 막 풀고 있는 거야. 그럼 보니까 막 멋있어. 그럼 나도 미분 적분 해야지? 이게 순서라는 게 있는데 배경을 잘 그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투시도 공부해야 되고 입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배경을 배치를 할 때 뭘 갖다 놓아야 되는 것조차도 공부야. 그렇잖아요. 근데 욕심 많은 분들은 이걸 다 뛰어넘으려고 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실패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심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프리러스트 그려야지 하는 순간에 그리기 싫어질 거예요. 실패할 게 뻔한 걸 알거든. 나 어차피 못 그릴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 진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었어. 그것은 아주 옳은 판단이었어.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 단계가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기 싫지. 잘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왜 지는 게임을 해요? 당연히 하기 싫어.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요. 지는 게임 왜 해요? 나 지는 게임이라도 할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게 바보야.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이런 분들은 좀 버릇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까라고 생각하면 또 자존심이 용서를 안 해요. 겨우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수준을 인정하기 싫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역해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 캐릭터 디자인 한 이 정도는 나 무조건 그릴 수 있어. 채색 이 정도까지 무조건 그릴 수 있어.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하나도 없진 않지, 정확히는. 그림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겠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거는 오히려 판단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릴 수 있는 수준이 어딘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솔직히. 그쵸? 조금 어려운 거 있어. 예를 들면은 나 옷주름 그릴 수는 있지만 잘 그리는 건 어렵더라. 캐릭터 얼굴이 약간은 아쉽게 그려져. 약간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릴 수는 있으나 잘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넣어도 돼요. 내가 평소에는 얼굴을 신경을 많이 못 써뒀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좀 신경 써서 그려보자. 이번에는 옷주름을 좀 신경 써서 그려보자. 도전의 테마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 거는 한 2-3개씩 쓰면 돼. 근데 이제 가끔씩은 완전히 처음 해야 되는 걸 할 때가 있어.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은 하나만 있어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나 머리카락 휘날리는 것도 어려워. 배경도 못 그려. 이 중에서 하나만 하셔야 돼요. 오늘은 옷 디자인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배경은 다음 그림에. 다음 그림 그리면서 오늘은 배경만 새로운 하고 나머지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리자. 본인이 그릴 수 있는 100% 한도보다 한 120, 130 정도까지만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좋냐? 강제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잖아. 그래서 또 좋아. 이 한 장 안에 난 여기서 배경 공부도 하고 인체 공부도 하고 이 한 장만 다 끝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 그림은 색깔 공부를 하는 용이고 이 그림은 배경 공부를 하는 용이고 이 그림은 뭐 인체 공부를 하는 용이고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그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트위터를 해. 그럼 트위터에 올릴 그림이 더 많아졌죠. 그렇죠? 한 장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장 올리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더 게이드가 아닌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넘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거 해볼만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지금 조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리면 되겠는데 한 생각 좀 들어요? 맞아, 공부 기획이랑 똑같아. 이렇게 요령 있게 해야지. 그림 공부도 결국엔 공부인데, 그쵸?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양선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반에서 한때는 미소녀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어서 프로 지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국 취미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프로가 되더라도 제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펜을 놓기로 했습니다. 아마추어 취미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한평생 그림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겠구나, 어차피 더 나아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때마다 이제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그냥 이럴 바에는 욕심을 다 버리는 게 맞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프로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내가 추구하는 느낌의 상이호한 작가님들이 이미 있는데 그리는 가치가 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눈과 허리 건강을 지키는데도 그게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사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처음에 글을 올리셨을 때 어떤 내용으로 올리셨었냐면은 이제 저 그림 접기로 했고요. 이제 여기서 한 번만 그림 보여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면서 지금 보여주신 요 그림들 이제 후련하네요 라는 원래 그렇게 적혀있는 글이었어요. 네, 약간 그런 식의 풍이 더 강했어요. 거기까지 심경의 변화에 대해 소문만 들어봐도 될까요? 제 완전한 본 마음까지 적지 않았던 거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걸 다 보여주고 난 이제 끝났어, 이런 느낌의 포장이었던 거죠.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서님과 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처음 글을 봤을 때 이거는 본심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진짜로 미련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진짜로 관심이 없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마치 저 이제 진짜로 일러스트레이터 그만둡니다 하면서 사실은 미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죠. 혹시 완전히 0이었으면 사실 그림 방송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제가 그림을 그만둔 이유는 아빠가 자영업을 하셔서 장단점을 잘 들어봤어요. 그걸 내가 생활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TCG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가 데뷔하기 가장 쉬운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때 이미 TCG는 흐름이 끝났고 소설 로판이랑 막 표지 일러스트 계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내가 데뷔를 하려면 스타일을 한번 엎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림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연습했던 문법을 다 버려야 하는데 다시 1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봤을 때 느낌 보면은 안 되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어요. 내가 왜 안 되는지 얘기하실 때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아버님께서 이제 했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고 데뷔하기 쉬운 타이밍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못 탔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라고 지금 방금도 말했잖아요. 약간 그렇죠. 자기가 계속 만들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덧붙이는 느낌은 계속 들지요. 제가 프로 준비할 때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거는 다른 영상에서 박가도님이 이론 공부를 위주로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저는 제 당시 그때 문제점이 창작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그림을 더 일찍 시작했다면 그때 그 양을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한 너무 두려워해서 양이 쌓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는 어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론 공부를 했다는 건가요? 네, 이론 공부 다 했어요. 해부학도 하고 크로키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다. 학원에서 했어요? 아니면은 혼자서 했어요? 저 혼자서 하다가 19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들었어요. 저 공부 정말 안 했고 그냥 게을러요. 이런 식으로 적어놔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안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근데 왜 자기는 안 했다고 생각했죠? 채워야 하는 그림의 양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거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완벽주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0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은 0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모작이랑 드로잉 같은 거는 제 그림으로 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왜 그걸 자기 그림으로 치지 않았죠? 제 그림이 아니니까요. 자기 그림은 아니지만 공부는 했잖아요. 공부는 한 건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완벽하지 않아도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저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죠. 본인이 불안 증세가 있는 게 이런 건 이제 10초 팔고 본인이 불안을 키우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걸 더 3배, 4배씩 부풀리는 성질을 가진 분들이 이런 불안 장애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딱 내가 공부는 했지만 원하는 만큼 안 나왔으니까 이건 한 게 아니다. 내가 모작을 했지만은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내 그림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시간 낭비한 거에 마찬가지다. 잘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만요. 새삼 좀 그동안 그려왔던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났나 보다. 네.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혼자서 학원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모작도 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 다음날 어떻게든 좀 그리려고 노력은 해보고 이제 스트레스가 받으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해요. 울컥한 느낌이 계속 올라오면 그림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펜을 쥐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쓸모없는 거였다고 얘기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거기서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데. 네, 그렇네요. 제게 스스로 그 시간들을 좀 날린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거든요.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내가 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감정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상태에서는요. 그냥 그림이고 뭐고 무슨 일이든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 상태에서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그림을 올려서 심지어 이제 남들이 보기에도 이쁜 형태까지 만들어냈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도만 낮아지면은요. 지금보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불안을 견디면서도 이만큼의 퀄리티를 자기는 뽑아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기도 내심 마음에 들었구나. 네, 저 그림 그리면서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 감을 버리려고 하니까 새벽 2시 남친처럼 미련이 생기지. 좀 너무 당황스럽네요. 진짜 너무. 혹시 자기가 그림을 오늘 진짜 못 그리겠어 하면서 때려친 날이 있을 거예요. 약간 불안해서 못 그린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그리려고 하면 스트레스 올라오고 하니까 못 그린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게으른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 거가 아닐까? 너무 약간 파헤쳐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막 전곡을 네. 하려고 들어오시네요.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뭔가 마음에서 계속 울컥울컥 올라오기 때문에 그림에 펜을 잡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 그린 거예요. 네. 그거는 게으른 게 아니지 그러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조금 더 조절하는 거에 좀 더 익숙해지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딱 그것만 없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영업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그때 되면은 다 어떻게든 돼요. 솔직히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닥치고 나면은 은근히 사게 돼. 학교라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매일 아침 7시마다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개근을 했는지 참 대단해. 근데 그건 됐단 말이야. 내가 의지력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도요. 뭐 세금 처리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때가 되면은요 하게 돼요. 업무에 관련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렇고 뭐 하루 아침에 바로 다다닥 말가지고 와 유레카 하면서 나 이제부터는 회사 운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한번 뭐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한번 뭐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불안이 높으니까 이 거대한 양의 할 일들을 이 순간 1분 1초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버가 된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본인도 할 수 있어요. 승에 이제 제일 큰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를 너무 뻥튀기에 저거 이따만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요만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제가 좀 저를 좀 몰아가는 타입이라서요.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요. 4시간 하면 왜 6시간을 못하지? 그래서 6시간을 하면 8시간 왜 8시간을 못하지? 그걸 버리기 전까지는 불행할 거예요. 잠깐만 머리를 차갑게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그거를 영원히 유지하는 인간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자기한테 요구하고 있잖아요. 좀 칭찬에 박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약간 그런 거야. 갑자기 게임 들어가자마자 자 이제부터 레벨 100을 찍으세요. 이러면 이 게임 할 거예요? 아니요. 안 하죠. 하기 싫죠. 하기 싫은 마음이 먼저 생겼어.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막 이걸 이제 안 하면은 엄청난 벌칙이 하나가 있어서 내가 억지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야. 하면서 이제 하겠죠. 슬라임 한 10마리 잡아오세요. 10마리 잡았어. 와, 그 다음에는 저기 가서 이제 슬라임 한 20마리 잡아오세요. 해가지고 20마리 잡았더니 와, 잘했어요. 이제 그러면 레벨 1이 됐어. 와, 반짝반짝. 이런 순차적인 게 있잖아요. 게임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걸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정신 차려보면 나는 레벨 100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왜 나한테 스스로한테 왜 더 힘든 퀘스트를 주고 있어요? 네.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아요. 원래 그게 그리고 더 빠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로.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괜찮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부담만 덜어지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좀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빼뚫릴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런 대답을? 라는 뜻밖의 상황에서 얻어가는 일종의 깨달음이기도 하고 살짝 창피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의외로 다 비슷한 걸 볼 거예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멋있는 거지.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털어놓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마워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그림을 시작했을 때부터 덕질 위주의 연상을 많이 그리고 팬아트를 많이 그려왔는데요. 아주 어릴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어느 연성을 하든 항상 남들보다 관심도 적고 피드백도 적어요. 저는 당근을 좀 받고 싶은데 항상 제가 원하는 만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리는 만큼 그분들이 저한테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인용으로 잘 그렸다 한마디도 안 해주고 RT도 마음도 잘 안 눌러주고 뭐 그런 것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 열등감과 불안감이 많이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서운한 감정을 느꼈지만은 또 대놓고 들어가기에는 좀 더 째찌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숨겼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을 되다 보니 저는 이제 제 그림의 예쁜 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침의 그림에 비해서 제 그림이 너무나도 못나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릴 수 있을까? 가 이제 제일 궁금합니다. 자꾸만 남의 반응을 신경 쓰고 혼자 서운했다가 미안했다가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굉장히 솔직한 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근님 혼자뿐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보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용기 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먼저 박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마이너한 판에 먼저 들어왔다가 지금은 같이 연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판은 조금은 더 커진 상태인데 같이 친하게 지내는 그림러가 있어요. 근데 처음 판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언니는 그릴 때마다 잘 그린다고 멘션도 달아주고 인용도 해주고 RT 마음도 막 20개 30개는 기본으로 받는데 저도 같이 그림을 꾸준히 그 언니보다 더 많이 그렸는데도 4개 많으면 대여섯 개 정도 만나고 받고 제가 제 스스로 RT를 하면서 나 이렇게 그렸다 좀 봐달라 하고 트윗을 이렇게 보여줘도 딱히 막 반응이 오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서운했는데 이거를 트진들한테 드러내기가 제가 너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관심을 안 받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어요. 많이 복잡해요. 그쵸.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그림에 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막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안 그랬던 거잖아요. 그쵸? 내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거 자체는 이제 나쁜 건 아니야. 이 마음 자체는 당연한 거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당연하지만은요. 영원히 내가 원하는 만큼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요. 이 세상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님께서 나중에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 칭찬을 좀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이 마음은 안 들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양의 인정 수치 있죠? 이 정도는 나는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기대. 이 기대는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기대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실력을 늘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만약에 그님께서 뭐 딴 분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그분은 여전히 본인의 노력에 비해선 덜 받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 똑같아요. 아무리 잘 그린 사람도 똑같아요. 이 기대 수치는 영원히 내가 노력한 만큼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이거를 충족시키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실제로 실력이 올랐어도 나의 실력만큼 칭찬해주는 사람은 그냥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패야. 이것을 목표로 하는 순간부터 그냥 끝난 거야. 영원히 나는 무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나는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어. 이게 첫 번째로 마음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봅시다. 보상을 바라는 순간부터 필패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요, 과정,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은 하나도 내 눈에 안 보여요. 이것만 보여, 보상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항상 보상을 더 받고 싶어. 아니면 딱 맞게 받고 싶기도 하고. 근데 딱 맞지도 못해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보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날은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적게 주기도 하고, 또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계속 이래요. 어떤 날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반응이 좋아. 어떤 날은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확 낮아. 이런 거에 사람이 계속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은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과정에 집중을 못하고. 이거는 실제로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것도 또 그림으로 연구를 하셨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한 유치원생 되는 애들. 유치원생 된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가 쥐어주기만 하면은요, 안 시켜도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줄게 라고 유치원 선생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부터 그림을 한 장 그리면은 이게 스티커를 받고, 이걸로 이제 선물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경쟁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옛날보다 더 안 그리기 시작했대요.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두었으면 그냥 그랬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스티커를 주니까 안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거가 폐지됐어. 그다음부터 영원히 안 그랬대. 이렇게 사람이 보상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마인드가 되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열심히 그려봤자 스티커 2장을 줄 것도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냥 뭐 대충 많이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사람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야, 사람이. 나의 삶이 약간 담겨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 너무 그동안 칭찬을 목맸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그때는 재밌었잖아. 맞아요. 그때가 더 많이 그렸던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주에 한 번, 2번 그릴 정도로. 그때는 진짜 많이 그렸죠. 지금은 어때요? 그려도 전보다는 좀 퀄리티 낮게 그리거나. 그렇죠. 여기 봐봐. 약간 이제 가성비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근데 자기가 가성비를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보는 사람이 못 느낄까? 아, 이 사람 이제부터 그림을 덜 그리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끼진 않아요. 그냥 옛날에 그 느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사람들이 진짜 못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자기는 알아서 우상향을 했을 텐데. 제가 지금 글이랑 그림을 둘 다 하고 있는데 반응이 올라가는 게 꾸준히 보여서 글은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림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올려도 어차피 관심 안 주겠지 하면서 좀 덜 그리게 되고. 가성비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는 순간부터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초심을 잃었다고 하죠. 초심을 잃었다는 게 물론 사람이 거만해지는 상황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정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돼 라는 마음 자체도 사실 초심을 잃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 조금 생각하는 방법이 바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상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기대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래, 내가 기대하면은 안 되겠구나. 나 오늘부터 기대 안 할 거야. 트윗 봤더니 하트가 몇 개 찍혔어. 아니야, 나 기대 안 할 거야. 누가 RT에서 RT가 저만큼 올라갔어. 아니야, 나 기대 안 할 거야. 자,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약간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오히려 좀 자괴감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높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아예 목표를요, 다른 걸 설정을 하면 좋아. 아예 새로운 거.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약간은 기대를 가지되 너무 여기다가 목숨 걸지만 않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애초에 목표를 다른 걸로 잡는 거야. 예를 들면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래도 내가 그림 그리기 잘했다 하는 지점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판에 없던 연성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 그런 거가 사실 좋은 목표지, 어떻게 보면. 그래, 나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이 커뮤니티 자체를 기반을 만들어놨어. 그때 나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조금씩 열심히 하면 새로운 사람들 또 오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 조금 더 덜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때는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으냐면요, 최종적으로 우상을 향한다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럴 본 적은 있어요? 혹시? 네, 없어요. 그치, 없죠. 생각해보면 없죠. 최종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잖아. 그래서 잠깐 떨어졌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가끔 흐린 날도 있지. 하지만 우상향한다. 내가 계속 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칭찬 아예 없진 않았죠.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죠. 자, 요거에서도 조금만 더 알면 좋은 게, 사람들이 누구한테 잘 그려요, 멋있어요, 이런 계통의 여러 가지 칭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트 하나도 못 받고요, 칭찬 너무 못 받아요 하는 분들도요, 진짜 1도 없어요 하면 그건 또 아니야. 오기는 와. 그분들을 근데 무의식적으로 조금 무시하게 돼. 왜? 내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라서. 근데 이거를 칭찬을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용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거를 너무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닐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표로 와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굳이 와서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너무 차갑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님도 주변 분들 응원 좀 하고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모모님 그림 너무 멋있어요 했는데 그분이 다음날쯤에 나 그림 열심히 그리는데도 아무도 나 칭찬 안 해줘 이러면은 서운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용기 내서 그분한테 감동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저분 귀에는 안 들렸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네. 한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혔으려나 모르겠네요. 어때요?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그렇게 정말로 못난 사람이었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기랑 조금 대화를 나눠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아니다. 네. 마키아토 선생님의 강의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쪽이야. 재미가 재능이 될 때까지 아토리알